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주식잔소리 정지현입니다. 지난주에 마지막 잔소리 시간에 현금을 좀 만들자라는 말씀을 좀 드렸었죠. 시장이 조금 밀려났습니다. 1%가 넘는 하락을 좀 기록을 했었는데요. 중국 쪽에서 지표 발표가 있습니다. HSBC 제조업 PMI 지수가 48.5, 예상치를 부합해주는 그런 지표가 발표가 됐습니다. 그러면서 낙폭이 조금 축소가 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타나고 있죠. 그렇지만 여전히 좀 봐야 될 부분들은 삼성전자와 현대차입니다. 삼성전자가 2% 가까이, 1.8% 가까이 밀려주고 있고요. 현대차도 마찬가지입니다. 현대차도 밀려 내려오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타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죠. 1%대 하락을 좀 보여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일단 조정은 지난 1월 달과는 다르게 크게 나오지는 않을 겁니다. 그렇지만 종목별로의 차별화 흐름들은 상당히 좀 많이 나타날 수 있다라는 부분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주식잔소리 참여 방법부터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식잔소리는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전화상담과 문자상담이 있었죠. 자, 전화상담은요, 전화번호는요, 02-3153-2611, 2612번 두 대를 설치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께 조금 더 편안하게 그리고 수월하게 상담을 해드리고자 한 대를 더 설치했으니까요.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라고요. 두 번째는 문자 상담이 있습니다. 013-3366-0110번으로 문자를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문자를 보내주실 때는요. 매수가 비중을 함께 올려주셔야 좀 더 타이트하게 상담이 가능하다라는 부분들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이벤트가 있었죠. 자, 수익으로 이끌어줄 멘토가 필요한 분들께 상당히 좋은 기회가 될 겁니다. 일단 정재훈 멘토와 예병군 멘토, 즉 정예사단의 일주일 무료 멘토링 이용권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많이들 좀 참여해 주시고요. 문자나 전화를 주시는 분들 중에서 추첨을 통해서 이 무료 이용권을 드린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주식잔소리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종목입니다. 이지 웰페어네요. 12,859원에 20%를 매수를 하셨네요. 자, 이지 웰페어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12월 달에 신규 상장을 했죠. 그리고 난 이후에 꾸준하게 상승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우선 보면 11선을 꾸준하게 지지를 해주면서 상승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죠. 지금 이때와 모습이 조금 비슷하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시장이 약간 밀려 내려오니까 다시 한번 좀 조정을 받고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겠죠. 자, 그렇다면 이 종목 같은 경우는 12,000원짜리대를 이탈하게 되면 조금 더 조정을 받을 확률이 좀 높아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2,000원이 이탈되는 흐름이 나오게 되면 리스크 관리를 좀 해야 된다라는 점 기억을 하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잠깐 수급적인 부분들을 보게 되면 외국인 쪽과 기관 쪽 괜찮은 종목입니다. 수급이 그렇게 꼬여있는 그런 부분들은 아니고 11,000원대에서 12,000원대 이 구간대에서 외국인 기관 쪽 같은 경우는 상당히 좀 공격적으로 매수를 해놨고 만원대 초반권역에서 외국인 쪽에서 매수를 해놓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기 때문에 일단 추가적인 상승 시도는 좀 나올 수가 있다. 그렇다면 결국 11선을 지지를 해주는, 즉 12,000원짜리대를 지지를 해주는 모습들이 나타나게 된다라면 단기적으로 한 14,000원 정도 때까지는 충분히 상승할 여력이 있어 보입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보유를 해보는 전략, 리스크 관리짜리 때는 12,000원, 그리고 목표가는 14,000원 정도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입니다. S1이네요. 76,500원에 10%를 매수를 하셨습니다. 자, S1을 한번 보면은요. 76,500원. 지금 가격 81,500원. 괜찮죠? 자, 마찬가지입니다. 정배열로, 완전 정배열로 진행이 됐죠? 그죠? 완전 정배열이고 21선을 타고 상승을 꾸준하게 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 상승 추세대가 꾸준하게 이어지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자리대를 좀 보게 되면 확대를 해서 좀 볼게요.
자, 확대해서 보시게 되면 뭐가 틀리냐면 거래량을 보셔야 됩니다. 자, 거래량을 봤을 때 이 조정을 받았을 때의 거래량은 감소가 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었죠. 그리고 재차 상승을 했을 때에는 마찬가지로 거래량이 증가가 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 82,500원짜리 때는 넘어갈 것이다 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월봉 차트 좀 잠깐 볼까요? 월봉 차트를 보시게 된다면 이 종목 같은 경우는 한 마디가 요 자리대 이렇게 움직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저점이 나왔었죠. 그러면 이 폭만큼 상승을 해주는 모습들이 나타나게 된다면 약 한 87,000원에서 88,000원 정도 목표가를 좀 잡아놓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88,000원, 7,000원 이 자리대가 목표가, 그리고 21선 자리대죠. 약 한 78,500원 정도 이 자리대가 이탈이 되는 흐름이 나오게 되면 이익을 확정을 짓자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입니다. 리노공업이네요. 28,200원에 30%를 매수를 하셨습니다. 자, 리노공업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리노공업을 보시게 되면 몇몇 종목, 지금 상승을 해주는 그런 종목군들 중에 하나입니다. 자, 여기서 이 모습을 좀 보게 되면 거래량이 증가를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면서 상승을 했었죠. 그죠? 근데 이 부분들을 확대를 해서 보게 되면 박스권이에요. 그죠? 박스권형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 과정 속에서 거래량은 감소가 되고 있죠. 그렇다면 당분간 박스권형으로 지금 진행될 확률이 높습니다. 26,500원 자리대에서 약 한 28,500원 자리대, 이 자리대에서 박스권형으로 좀 보이는 흐름들이 나타날 확률이 높습니다. 그리고 나서 상승을 해주는 모습들이 나타나게 되면 아마도 3만원을 넘어서는 흐름들이 나올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목표가는 3만원 정도를 좀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만약에 중장기적으로 좀 보게 된다면 이 종목 같은 경우는 한 35,000원 정도에서 4만원 정도까지도 보이긴 합니다. 그렇지만 어느 정도 탄력이 좀 다소 둔화가 됐기 때문에 시간적인 소유가 조금 필요하다라는 점, 리스크 관리 자리대는 26,500원 정도를 좀 제시를 해드리고요. 단기적으로 목표가 3만원 정도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화 상담 한번 받아볼게요.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떤 종목이 궁금해 전화 주셨나요? 예, 한올 바이오 파마 때문에. 한올 바이오 파마요. 매수가 비중을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예, 4,200원에 30%입니다. 4,200원에 30%요. 네네. 자, 최근에 바이오 섹터들이 나름 좀 괜찮습니다. 그죠? 예. 근데 한올 바이오 파마는 어느 정도 이제 바닥을 다지고 나서 움직이려고 하는 모습이 보이는데 매수하신 이유가 혹시 있으신가요? 아니요, 그런 거는 잘 모르겠는데요. 네네. 그러니까 이거를 가지고 가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 그거를 한번 좀 물어보려고 전화드렸습니다. 자, 우선 바이오, 제약 바이오 쪽 섹터를 보실 때는 몇 가지를 좀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예. 실적이 좀 나오는지의 여부를 좀 확인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근데 한올 바이오 파마 실적이 나오는 기업인지 안 나오는 기업인지 알고 계시나요? 예. 실적이 나오나요, 안 나오나요? 확실한 거는 저희도 잘 모르겠습니다. 확실한 거 모르시죠? 실적, 이거 솔직히 말씀드리면 개판입니다. 3년 연속 적자예요. 3년 연속 적자. 예. 올해 확정치를 지은 게 영업이익 130억 적자 나왔습니다. 단기 순이익 215억 적자 나왔고요. 2011년부터 13년도까지 연속적으로 적자를 좀 기록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가는 못 올라간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예. 만약에 바이오 섹터를 좀 매매를 하겠다 싶으시다면 이 종목 말고 다른 종목을 하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자면 예. 뭐 차바이오엔이라든가 아니면 한스바이오메드라든가 이런 종목군들 하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바이오 쪽 섹터에 들어가면서도 실적이 나름대로 나오고 있는 그런 기업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한올바이오 파마하고는 주가는 정반대의 흐름대로 나타날 수 있다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거든요. 예. 지금 차트를 좀 보시게 되면 이 한올바이오 파마 같은 경우는 지속적으로 고점이 낮아지는 모습들이 보이죠. 예. 그죠? 그리고 저점도 계속적으로 낮아진단 말이에요. 예. 근데 이제 어느 정도 바닥을 찍고 난 이후에 반등이 좀 나옵니다. 그렇다면 단기적으로 보게 되면 약 한 4,700원 정도까지는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예. 4,200원 정도 되면은 약간의 수익권역이란 말이죠. 그죠? 예.
예. 자, 우선 이거 이렇게 해보세요. 3월 말이 되면 이제 분기보고서를 안 내거나 이런 분들, 상폐되는 종목군들이 상당히 많을 거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실적이 안 나오는 종목군들 일단 리스크를 피해놓고 보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 이 한울바이오파마도 지금 수익 중이시니까 약간 그냥 반등이 조금 더 나오게 되면 매도를 하셨다가 다시 이 기업을 사고 싶다 그러면 3월 이후에 다시 재매수 포인트를 좀 잡아보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예. 제가 판단했을 땐 바이오 섹터 중에 다른 종목 하시는 게 조금 더 나을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렇게 좀 하시는 게 매도 좋을 것 같아요. 시점은 얼마 정도로 보면 되겠습니까? 다시 한 번만 말씀해 주세요. 매도 시점을 얼마로 보면 되겠습니까? 지금 약 한 2% 정도 수익 중이시니까 한 4,600원에서 4,700원 정도 올라오게 되면 네. 그냥 그 자리대에서 매도하고 좀 나오세요. 네, 알겠습니다. 예, 이번 주 중으로 한번 움직일 수가 있을 것 같으니까 네. 이 자리대 움직이게 되면 그냥 매도를 하고 나오는 네. 전략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이 종목이 올라간다 하더라도 네. 실적이 좀 뒷받침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일단 리스크는 좀 피하고 보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성공 투자하시고요. 예, 감사합니다. 자, 전화 상담 마무리가 됐고요. 자, 그 다음에 다른 종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S오일이네요. S오일을 8만원에 매수를 하셨습니다. 8만원에 20%를 매수를 하셨네요. 자, 구도일이죠. 구도일. 좋은 기름. 그죠? 참 좋은 기름인데 주가는 참 나쁘네요. 하락세 때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죠. 그죠? 지금 이 화학 섹터, 특히나 정유 섹터는 그렇게 썩 좋지가 않습니다. 근데 8만원에 매수를 하셨단 말이에요. 그죠? 신저가죠, 신저가. 이거 일봉으로 볼 필요성이 없을 것 같네요. 자, 월봉으로 좀 보시게 되면 신저가의 흐름입니다. 많이 빠지게 된다면 6만원 부근까지 일단 지금 6만원대 초반 64,500원대 거래가 되고 있는데 과거의 흐름들을 좀 보게 된다라면 아마도 이 4만원대가 저점이었었거든요. 근데 지금 이 종목 같은 경우는 8만원에 매수를 하셨단 말이에요. 20% 가까이 손실권역이시란 말이죠. 정유섹터 업황이 그렇게 썩 좋지가 않습니다. 유가는 상승한다라고 해도 정제마진에 대한 스프레드가 상승을 해줘야 되는데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지가 않습니다. 그렇다면 수익에 대한 이 실적에 대한 개선 폭은 조금 더 줄어들 수밖에 없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행인 부분들은 20%밖에 매수를 안 하셨다라는 거. 그러면 우선 손절은 크게 의미가 없어 보입니다. 손절은 의미가 없어 보이니까 반등이 나오면 일단 리스크 관리를 조금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68,000원대, 69,000원 이 자리대가 오게 되면 리스크 관리를 좀 해놓고 보자 라고 좀 먼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아마도 올 하반기까지는 가봐야 일단은 이게 업황이 개선될 것인가 이 부분들이 좀 여부가 결정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상반기 내는 정유 섹터는 좀 힘들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리스크 관리를 하시고 다른 종목군들로 좀 교체 매매를 하시는 게 조금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다음 종목입니다. 다음 종목은요, 멜파스네요. 13,300원. 30%를 매수를 하셨네요. 자, 멜파스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멜파스가 보게 되면 뭐 삼성전자에 대한 이런저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매수가 정도까지는 올라갈 수 있어 보입니다. 한 13,000원, 12,000원대 후반에서 13,000원 정도까지. 그리고 이 패턴을 보게 되면 장대 양봉을 기록을 해 놓고 난 이후에 횡보를 했단 말이죠.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요렇게 하나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목표가 12,500원에서 13,000원 정도 좀 잡아보세요. 잡아보시고 그리고 나서 이 자리대 오게 되면 리스크 관리를 하시거나 아니면 문자를 한번 더 주세요. 멜파스 상담했었는데 이 자리대 올라오게 되면 다시 문자를 보냈다고 그렇게 문자 적으셔가지고요. 다시 상담을 좀 이어가 보시기 바랍니다. 조금 더 보유해보자 라고 좀 말씀을 드릴게요. 자, 다음 종목입니다. 자, 다음 종목은 안랩이네요. 62,000원에 10% 매수하셨습니다. 자, 안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62,000원 10%. 신당 창당하네 뭐하네 이런 얘기들 좀 나왔단 말이에요. 자, 두 가지 방법을 좀 볼 수가 있습니다. 기술적으로 볼 거냐 아니면 기본적으로 볼 거냐. 기본적으로 보면 고평가입니다. 안랩. 그죠?
고평가인데 기술적인 흐름을 보게 되면 어느 정도 매집에 대한 흔적들이 좀 남아 있습니다. 차트만 보고 대응을 하게 된다라면 조금 더 가져가 봐도 좋을 것 같다라는 의견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러나 기본적 분석으로만 보게 된다라면 크게 먹을 건 없다라는 거. 근데 조금 더 가져가 보는 전략을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한 73,000원 정도 때까지는 좀 보이긴 합니다. 73,000원 때까지는 보이는데 그 자리대까지 무조건 맹신하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급등이 나왔어요. 그죠? 10% 이상 급등이 나왔는데 만약에 밀려버린 흐름이 나오게 되면 이 갭을 메울 확률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리스크 관리를 좀 해야 될 거거든요. 오늘 저가가 61,400원입니다. 이 자리대 이탈하게 되면 리스크 관리 한다 생각하시고 1%죠? 그죠? 빠지면 1%가 조금 손실이에요. 요때 요거 리스크 관리 좀 한다 라고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크게 욕심 갖지 마세요. 자, 다음 종목입니다. 자, 다음 종목은요, 롯데케미칼이네요. 235,000원. 20%. 손절해야 하나요? 라고 물어보셨습니다. 손절하세요? 라고 하면 손절하실 건가요? 먼저 좀 물어보고 싶습니다. 자, 손절하세요? 라고 물어보시고 리스크 관리 하세요? 라고 올해 1월 달부터 그렇게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가지고 계셨던 분들입니다. 그러면 빠져도 나는 버티겠다라는 얘기겠죠. 그럼 그 생각들이 있겠죠. 이번에 저점은 안 깨지겠지? 라는 생각을 했는데 영락 없이 깨지는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얘기죠. 그렇다는 얘기는 24만원짜리 때까지 올랐다가 밀려 내려왔습니다. 그럼 이 폭만큼 밀려 내려오게 된다라면 아마도 18만 5천원짜리 때까지는 아마 주가가 밀릴 확률이 높습니다. 그럼 왜 빠질까요? 화학 섹터가 왜 빠지는지 여부를 좀 확인을 해봐야 될 거란 말이에요. 자, 중국에 대한 지표가 좋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화학주가 못 올라가는 부분들이에요. 그렇다는 얘기는 중국 쪽의 지표가 개선되는 효과가 뚜렷하게 보이게 되면 가장 먼저 움직이는 섹터가 화학 쪽이라든가 기계 쪽, 이런 쪽이 될 겁니다. 그 중국에 대한 지표가 돌아설 때까지는 화학 섹터는 조금 힘들 것 같다. 오히려 큰 화학주들보다는 좀 작은 화학주들, 중소형 섹터가 훨씬 더 낫다라는 의견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지금 23만원이란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 23만원 정도면은 한 14%, 15% 정도란 말이죠? 일단은 조금 더 버텨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많이 좀 밀려 내려온 모습인데 많이 밀려버리게 된다면 약 한 17만원 선까지도 보이긴 합니다. 우선 그 전에 마디 가격이 약 18만 5천원 정도였단 말이에요. 한 241선짜리 때는 어느 정도 종가상으로는 좀 지지를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다면 한 18만 5천원대 밀려 내려오고 나서 올라오게 된다라면 한 20만원 초반대까지 한 20만 5천원 이 자리대까지는 기술적인 반등의 흐름들이 좀 나타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다면 그때 가서 리스크 관리를 좀 하신다든가 아니면 정말 길게 장투한다든가 그 둘 중에 하나 선택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대부분 손절해야 되나요? 라고 했는데 그 손절을 못 하시기 때문에 제가 중장기적으로 말씀을 드리거든요. 화학 섹터 같은 경우는 하루하루에 연연하시면 주식 못 하십니다. 이 화학주, 특히나 이 화학주 같은 경우는 꼭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종목입니다. 다음 종목은요. 한솔테크닉스네요. 23,600원에 30%를 매수를 하셨습니다. 자, 한솔테크닉스를 보면서 말씀을 좀 드릴게요. 23,600원에 좀 매수를 하셨는데, 자, 한솔테크닉스 같은 경우는 실적이 나름대로 좀 괜찮습니다. 올해도 실적에 대한 폭이 개선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 그런 사항들이거든요. 이렇게 말이 좀 버벅거리는지 모르겠네요. 자, 일단 61선 자리대죠. 21,000원 자리대예요. 요 자리대. 요 자리대가 일단 깨지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종가상 21,000원이 이탈되게 되면 리스크 관리를 좀 해야 된다라는 점. 그리고 아마 이 종목 같은 경우 23,500원 자리대 한 21,000원에서 23,500원 요 자리대 좀 박스권형으로 좀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자리대 박스권형으로 좀 트레이딩 관점으로 보자라는 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입니다. 제일모직이네요. 72,000원. 비중 50%. 자, 제일모직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72,000원에 50%를 매수를 하셨습니다. 그죠?
바닥인 줄 알고 매수를 하셨을 거란 말이에요. 그죠? 바닥인 줄 알고. 근데 더 빠졌단 말이죠. 72,000원 정도라면 요 자리대네요. 갖고 가셔야죠. 이 정도면. 그죠? 이 정도면은 기술적인 반등이 좀 나오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고 매수를 하신 거란 말이죠. 조금 더 버텨보시고요. 시간 조금 더 걸릴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기술적인 반등이 나오게 되면 매도하시고 다른 종목군들로 보시고 매수가 정도 오게 되면, 그리고 역배열 종목군들 가급적 하지 마세요. 역배열 종목군들 여기가 바닥이겠거니 하고 덥석 매수를 했는데 지하가 있는 줄 모르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낙폭과대는요, 매매 스킬이 있습니다. 매매 스킬이 있을 때 이걸 하는 겁니다. 낙폭과대 쉽게 좋아해서는 안 됩니다. 최근 같은 시장에 특히나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매수가 정도 오면 매도하고 다른 종목 보세요. 자, 다른 종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른 종목은요, LG 디스플레이네요. 26,200원. 40%네요. 왜 이렇게 많이 빠지나요? 누가 많이 파니까 빠지겠죠? 그죠? 자, LG 디스플레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26,200원에 매수를 하셨습니다. 근데 40%란 말이에요. 자, 26,200원대에 매수를 하셨는데 지금 주가가 약 한 23,800원 정도라면 조금 리스크가 관리를 좀 해야 되는 게 아닌가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이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는 조금 이 패널이나 이런 부분들 얘기를 좀 들어보게 된다라면 좀 안 좋은 얘기들이 좀 많이 나옵니다. 뭐 예를 들면 공급 과잉이니 무슨 이런저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자, 반대로 한편을 바꿔서 생각해 보자고요. 패널 가격이나 이런 부분들이 가격이 많이 하락하기 때문에 수익성이 좀 안 좋다라는 얘기들이 많이들 좀 나옵니다. 근데 그 부분들을 좀 보게 된다라면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는 수급이 좀 꼬여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시장이 그렇게 썩 좋은 그런 반응은 나오지가 않는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선 이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는 23,000원이 이탈되는 흐름이 나오게 되면 좀 리스크 관리를 좀 하세요. 23,000원짜리 대가 이탈되면 리스크 관리를 좀 한다라고 좀 생각을 하시고, 기술적인 반등을 노려보게 된다라면 약 한 25,000원에서 26,000원 정도까지 기술적인 반등이 좀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기술적인 반등이 나왔을 때 일단 리스크 관리를 좀 하자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벤트 당첨자를 좀 말씀을 좀 드려야 되겠죠? 자, 9515님입니다. 9515님이 당첨되셨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잔소리 시간이죠? 지난주 금요일이었었어요. 그죠? 지난주 금요일 날 제가 말씀을 드렸던 부분들은 단기 현금화 말씀을 좀 드렸을 겁니다. 근데 오늘은 외국인 수급을 조금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외국인 쪽에서 매도는 많이 안 할 겁니다. 많이 안 하고 있고 코스닥 쪽은 오히려 매수를 해주고 있단 말이죠. 기관 쪽도 코스닥 매도하고 있어요. 그렇다는 얘기는 대형주가 실적이 그렇게 썩 좋지가 않다는 얘기입니다. 중소형주의 메리트를 느끼고 있다는 얘기예요. 외국인이 매도가 많이 나오게 되면 시장은 못 올라간다. 거기다 하나 더 추가를 하자면 프로그램 매도까지 나오게 된다면 더 밀릴 수가 있다. 근데 가격 폭이 변동폭은 클지라도 종가상 보게 되면 크게 막 밀리거나 그러진 않을 겁니다. 심리가 깨지지 않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또 강연회를 시작을 하죠. 3월달 들었으니까. 이번 주 토요일입니다. 이번 주 토요일 오후 2시에 진행을 하죠. 여의도 HMC 투자증권 지하 1층에서 진행을 합니다. 자, 5호선과 9호선 여의도역 3번 출구로 나오셔가지고 조금 내려가시다가 우회전 하시게 되면 크게 보입니다. HMC 투자증권. 그쪽으로 오시면 되는데요. 이번에는 저 정재훈 멘토하고 그리고 샘플러스 전문가로 새롭게 출발하고 있습니다. 그 친구가 조민규 멘토인데요. 기업 탐방을 상당히 열심히 하고 있는 그런 멘토입니다. 조민규 멘토와 정재훈 멘토가 강연회를 준비했습니다. 오후 2시부터 했으니까요. 많이들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료니까 많이들 참여해 주시고요. 1577-7451번으로 문의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저는 여기서 물러나도록 하겠고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